안녕하세요. 대여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탑멀티리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멀티리얼은 제가 어제도 촬영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LFP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영은 이슈 반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뭔가 이 삼원계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LFP가 이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 이러한 이슈들이 아마 더 많이 나왔으면은 탑 멀티리얼이 부각을 받았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2일에 이제 긴급 회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제가 응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전기차의 배터리가 이 뭐 3원계가 무조건 뭐 장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LFP가 해야 된다. 그러한 것보다는 이 차량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LFP도 분명히 EV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ESS 쪽에서도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를 무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탑 멀티리얼즈가 본격적으로 이 LFP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25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라던가 실적 성장 관련해서는 25년부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전기차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맞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17년도에 한 건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 70 몇 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2건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 전기차의 화재가 확산이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화재 건수도 분명히 늘어난 거겠죠. 네, 다만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판매 대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1만 대당 건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2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연기관차가 1.9대 그리고 전기차가 1.3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지도 않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전기차 화재에만 이 초점이 이렇게 크게 좀 쏠리는 걸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게 피해 규모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아시다시피 뭐 내연기관 차에서도 뭐 화재가 발생을 하고 엔진에서 불이 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화재가 났을 때의 이 피해 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2.5배 가량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현재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열폭주 현상 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 진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화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 금액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론에서 좀 다루는 강도가 좀 심하게 다르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열폭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잡아가겠지만 내연기관차보다는 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캐즘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12일 날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유럽이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법안이 지금 실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2026년부터 실행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좀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를 가져가고 선택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이 정도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7월 초부터 똑같이 7월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업 가치의 훼손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지수 영향과 업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적용을 했죠. 여기서 또 크게 적용한 부분이 뭐다?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해, 트럼프는 IRA를 폐지를 할 거야,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계속해서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크게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글로벌 이 급락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지수가 회복을 함에 따라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베팅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의 돈이 오고 가는 베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원래 60 몇 %였어요. 보시면은 최대 70%, 7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6%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쭉 따라잡으면서 현재는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또 1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50%로 폴리마켓에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당선 확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를 일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선 리스크가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미 크게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강한 회복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25년도에 정말 좀 중요한 시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 탑 멀티리얼은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대선이랑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서 올해는 이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25년도에 이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